무늬 뜨기 전 참고해 주세요. 처음 몇 분간 뜨개 기법이 잘 보이지 않아 뜨개 방법을 앞에 담아 보았습니다. 눈으로 참고하시고 뒤에 손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선 목소리로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늬뜨기에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네모 모양 뜨기 특별한 기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단정하게 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두 칸 띄고 한길긴뜨기를 먼저 해서 비어있는 네트를 만들고 그 옆에 칸에 다시 한길긴뜨기. 자, 이번에 이 사이에 무늬를 넣을 건데 우선 바늘의 등에 실을 감아 걸어 넣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희는 바늘 등에 실을 감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바늘 등에 실을 감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끌고 옵니다. 다시 한번 바늘 등에 실을 감아 넣은 후 그대로 끌고 옵니다. 바늘 등에 실을 감아 가서 그대로 끌고 옵니다. 마지막 감아서 넣어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 상태에서 한 번에 빼주기. 그리고 밑에 거 사슬 하나 띄어 넘고 들어가서 사슬 두 개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조금 더 꼬임이 없는 단정한 그런 예쁜 막혀있는 네트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슬 2개 하고 2개의 사슬을 건너뛰고 2코를 건너뛰어서 한길긴뜨기 하고 또 그 옆에 다시 한길긴뜨기. 그 다음 이제 모양 막혀있는 네트 모양 만들 건데 실을 우선 바늘에 실을 감아 한길긴뜨기 2개 사이로 넣은 후 그대로 감아서 아니고 그대로 넣은 후 실 밑으로 바늘 등을 해 그대로 끌고 오듯이 끌고 옵니다. 다시 감아 넣은 후 그대로 낚아채듯이 끌고 옵니다. 다시 감아서 넣은 후 낚아채듯이 갈고리로 낚아채듯이 끌고 마지막 감아서 넣은 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약간 평평하게 줄이 꼬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쭉 빼주시고 사슬 밑에 사슬 하나 코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사슬 2개 만들어서 한 번에 빼줍니다. 사슬 2개로 비어있는 네트 하나 둘 띄고 코 2개를 건너뛰어 한길긴뜨기를 만듭니다. 다시 한길긴뜨기를 또 옆으로 만들고 모양 무늬 꽉 채우는 네트 모양 실을 감아 2개 한길긴뜨기 사이로 넘어 끌고 옵니다. 실을 감아 그 사이로 넣어 끌고 오고 실을 감고 넣어서 끌고 오고 마지막 넣어서 끌고 총 4번을 감아온 후 한 번에 빼주고 옆에 사슬 밑에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사슬 2개를 한 번에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예쁜 모양으로 무늬를 뜨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떠서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옆면 무늬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로 뜰 거기 때문에 기둥코 3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3번째 사슬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구멍이 뚫린 네트를 만들기 위해 사슬 2개를 떠줍니다. 사슬 2개를 떠주었다면 2칸을 건너뛰어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
밑에 바닥에 보시면 이쪽 부위 한길긴뜨기가 사슬 3개가 올라온 이 코는 첫 번째 코, 그 다음에 2코를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2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하면 구멍이 구멍이 나 있는 네트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를 다시 떠줍니다.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로 퍼프 스티치로 4개의 퍼프 스티치로 만든 무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실을 감아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로 집어 넣습니다. 그러고 다시 실을 감아 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 다시 실을 감고 뒤로 갔다가 끌어옵니다. 둘, 실을 감고 뒤로 갔다 끌어옵니다. 셋, 실을 감고 뒤로 넣어 끌어옵니다. 네, 총 4개의 퍼프 스티치를 만들었는데 여기 바늘에 걸려 있는 실을 한 번에 빼줍니다. 자, 이렇게 막혀 있는 네트 모양 같이 네모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올라갔던 한길긴뜨기 말고 그 옆에 하나의 코를 빼고 건너뛰고 그 다음 코로 바늘을 넣습니다.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옵니다. 끌어온 상태에서 사슬 하나, 다시 바늘을 넣어 실을 끌어오고 그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사슬 2개를 떠주고 마지막에 실에 걸려있는 2코를 한 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무늬 하나가 완성됩니다. 비어있는 네트, 꽉 차있는 네트, 총 해서 무늬가 한 세트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할 건데, 이제 사슬 2개를 올리고 마지막에 2코를 한 번에 뺀 상태에서 사슬 2개를 더 떠줍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코 말고 그 옆에 2코를 빼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위에도 2코를 떠줬기 때문에 밑에도 2코를 건너뛰어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또 다시 실을 감아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떠주고, 이번엔 한길긴뜨기 사이로 이렇게 막혀있는 네모 모양 네트 무늬를 만듭니다. 우선 첫 번째 실을 감아 뒤에 넣고 그대로 끌어옵니다. 다시 실을 감아 넣어 끌어옵니다. 실을 감고 넣어서 끌어옵니다. 실을 감아 넣어서 끌어옵니다. 4번 완성이 되었다면 한 번에 바늘에 걸린 실을 모두 빼줍니다. 그 상태에서 밑에 바닥에 코 하나를 건너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습니다. 실을 끌어와 사슬뜨기 하듯이 하나, 둘, 2개의 사슬을 만들고 마지막 2개의 바늘에 2개에 걸려있는 실은 한 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2개의 무늬가 완성됐습니다. 다시 하나, 둘, 2개를 떠서 하나, 둘, 2코를 건너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또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번 더 떠줍니다. 이번엔 퍼프 스티치 감아서 넣어 빼오고 하나, 둘, 셋, 넷. 4번을 감아왔다면 한 번에 실을 빼줍니다. 한 칸 띄고 다음 칸에 바늘을 넣어 사슬 2개를 만들고 마지막에 한 번에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를 계속 완성하는데, 처음에가 좀 헷갈린다고, 퍼프 스티치가 헷갈린다고 하실 수 있는데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다시 사슬 2개를 뜬 상태에서 밑에 바닥에 2코를 건너뛰어
한길긴뜨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그 옆구에 바로 만들고 이번에 퍼프 스티치를 할 건데 실을 감아 넣어서 실을 빼옵니다.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로 넣어 실을 빼오고 또 다시 감아서 실을 빼오고 또 다시 감아서 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실이 모두 걸렸을 때 실을 바늘등에 감아 전체를 빼줍니다. 그리고 밑에 한 코를 건너뛰어 그 다음 코에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고 두 코를 한 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 한길긴뜨기 두 개 사이로 저희가 넣어서 퍼프 스티치를 만들었는데 이 퍼프 스티치가 한길긴뜨기를 숨기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는 하나만 표시되고 퍼프 스티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슬 두 개를 올려 마지막에 두 코를 한 번에 뺐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슬 두 개, 그 다음 두 코 건너뛰어 한길긴뜨기를 하나, 실이 미끄러워서 잘 바늘에서 빠지는데 손에 힘을 적당히 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잘 떠보도록 합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고 이번엔 이쪽에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로 넣어서 만드는 퍼프 스티치를 만들겠습니다. 실을 감아 넣어 끌고 오고 실을 감아 넣어서 끌고 오고 실을 감아 넣어서 끌고 오고 실을 감아 넣어서 끌고 옵니다. 총 4번을 끌고 왔다면 걸려있는 실을 모두 빼주시고 코 하나 밑에 코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실을 가져오고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한 번에 빼줍니다. 이걸 반복해서 거의 끝부분에 가서 연결하는 부분까지 가기 전에 이제 그 부분에 만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연결하고 윗단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다시 그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처음 시작한 부분과 연결하기 위해서 우선 무늬를 뜰 건데 이제 퍼프 스티치 들어갑니다. 감아서 넣어서 끌고 오고 감아서 넣어서 끌고 오고 감아서 넣어서 끌고 오고 감아서 넣어서 끌고 옵니다. 한 번에 빼주시고 그 다음 한 코 건너서 원래는 한 코 건너서 이쪽에서 사슬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서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둥코에 빼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기둥코, 이쪽에 있는 기둥코가 보시면 모양으로 이쪽 마무리 짓는 것처럼 이렇게 사슬 만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 기둥코로 대신합니다. 이쪽 기둥코에 표시해놨던 첫 코 표시해놨던 곳에 바늘을 넣어 끌어오고 그대로 끌어옵니다. 그러면 모양이 교차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2단 모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막혀있는 네트라면 그 바로 위로는 비어있는 네트, 막혀있는 모양, 비어있는 네트 번갈아 가면서 교차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좀 밝은 걸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막혀있고 뚫려있고 막혀있고 뚫려있고 이렇게 교차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슬 3개, 기둥코기 때문에 기둥코 사슬 3개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에 걸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 비어있는 네트 사이로 네트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뒤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는 막혀있는 모양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로 2개의 한길긴뜨기를 완성한 것처럼 기둥코지만 사실은 한길긴뜨기를 대체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를 만들고 그 사이로 실을 감아 퍼프 스티치를 만듭니다. 끌어오고 감아 끌어오고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에 빼주시고 그 다음 코를 어디에다가 사슬을 하냐면 기둥코, 여기 기둥 한길긴뜨기 했던 거 요 코에 넣어서 빼옵니다. 하나, 둘,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비어있는 네트 위에 막힌 무늬 모양을 넣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트 만드는 건 사슬 2개를 해주시고 2칸을 건너뛰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보시면 여기 모양이 있고 옆에 사슬뜨기로 해서 올렸던 요 사이로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기 전에 실을 먼저 감고 사이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 다음은 여기 사이로 넣으셔서 다시 또 한길긴뜨기 네트 사이에 넣으셔서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다시 비어있기 때문에 막혀있는 무늬 모양을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무늬를 떠주셔서 한 번에 빼신 후 이번엔 기둥코 여기 한길긴뜨기 떴던 거 전단에 한길긴뜨기 떴던 그 코에 넣어서 빼오고 빼오고 한 번에 빼고 이렇게 모양이 무늬가 교차될 수 있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비어있는 네트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사슬 2개 떠서 사이로 넣어 한길긴뜨기 또 요 만들어 있는 기둥코 사이로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로 다시 퍼프 스티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계속해서 위에 13단까지 확인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총 13단이 됩니다. 13단 다시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총 13단까지 반복해서 모양을 떠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니까 계속해서 모양을 뜨는데 요 끝부분에 빼뜨기로 연결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단 계속 쭉 뜬 다음에 끝부분에서 다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의 마지막 부분 무늬 뜨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길긴뜨기 2개를 떴고 이제 퍼프 스티치 하나, 둘,
셋, 넷. 4개의 퍼프 스티치를 완성했다면 이쪽 기둥코에 사슬 2개, 그 다음 막혀있는 무늬이기 때문에 이제 네트 모양 사슬 2개를 완성한 후에 이쪽 처음에 꽂아놨던 이쪽 기둥 사슬 3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 넣어서 가져오고 그대로 가져오기. 그러면 각 항마다 교차되는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3번째 단에 올라가는 건데 똑같이 사슬 3개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엔 비어있고 막혀있고 이번엔 또 비어있는 네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슬 2개를 더 떠줍니다. 하나, 둘. 그래서 그 다음 코 쪽에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이쪽에 있는 무늬와 여기 한길 긴뜨기 사이로, 무늬와 이쪽에는 사슬을 만든 부위이지만 무늬와 사슬 사이에 이쪽에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길 긴뜨기, 그 다음 한길 긴뜨기는 여기 만들었던 기둥 옆에 요 네트 사이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더 만들고 이번엔 무늬뜨기를 해줍니다. 퍼프 스티치 하나, 둘, 셋, 넷. 빼기. 다음 여기 기둥에 들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면 서로 교차되는 모양으로 계속해서 각 단마다 이렇게 모양이 교차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 그때 마무리 처음에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단수링으로 쳤고 사슬 3개 부분에 제일 위에 하나, 둘, 3번째 단수링 걸어서 빼뜨기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13단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랑 그 무늬의 마무리를 하면서 손잡이 만드는 방법을 그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무늬를 떠보시고 뜨다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처음에 부분으로 다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무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단의 마지막 무늬뜨기만 남았습니다. 무늬뜨기를 감아서 걸어오고 하나, 둘, 셋, 넷. 한 번에 빼주고 그 다음 이쪽 옆에 기둥 세웠던 거 하나,
둘, 세 번째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가방의 무늬뜨기 13단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어보면 1단, 2단, 3단, 4단, 5, 6, 7, 8, 9, 10, 11, 12, 13, 13단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가방 몸통을 마무리를 할 건데 각 칸마다,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며 손잡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슬 하나를 올리고 짧은뜨기를 지금 방금 빼뜨기 했던 코에 한 코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트, 비어있는 네트 안에는 2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늬 쪽에 보시면, 위로 돌려보시면 하나, 둘, 3개의 코가 있습니다. 그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비어있는 네트에는 네트 안에 짧은뜨기 2개, 무늬가 있는 곳에는 하나, 둘, 3개. 다시 옆에 비어있는 네트에는 2개만 해줍니다. 다시 무늬 쪽에는 코마다 하나씩 3개를 해줍니다. 또 그 옆에 다시 비어있는 네트엔 2개, 꽉 차있는 모양 무늬 위에는 짧은뜨기 3개를 해줍니다. 계속 쭉 돌아가면서 테두리 부분을 짧은뜨기로 계속 해주면 이제 손잡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짧은뜨기로 테두리를 다 돌리고 오겠습니다. 짧은뜨기를 다 하셨다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치를 먼저 정하고, 그 손잡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슬로 떠서 다시 손잡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잠깐 빼뜨기 한 상태에서 바늘을 빼놓고 가방을 앞뒤를 맞춘 다음에 손잡이 달 위치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잡이 위치를 정해 볼 텐데요. 손잡이 위치는 본인이 원하시는 위치에 편한 위치로 잡으셔도 되시고요. 제가 단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무늬를 세어 보았더니 무늬가 42개였습니다. 42개 중에 이제 반을 나눠서 21개를 양쪽에 양쪽 똑같이 여유를 두고 가운데 손잡이를 달아 주었는데요. 21개 무늬에서 양쪽 끝에는 5개를 무늬를 이제 비어 있는 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비어 있는 거 합해서 5개를 남겨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손잡이를 요 무늬 하나만큼의 크기로 떠봤어요. 그래서 무늬 하나만큼 해서 네트 하나는 손잡이가 올라갈 곳이고, 가운데 이제 손잡이와 손잡이 사이의 공간에 무늬가 9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양쪽으로 5개, 손잡이 위치에 하나하나 2개, 그리고 가운데는 9개. 그래서 총 21개의 무늬가 들어가는 방법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가운데 이렇게 달아 보았는데, 손잡이 위치는 본인이 편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위치로 달아 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달았던 모양 그대로 양쪽에 5개의 무늬를 남겨두고 한 칸씩 손잡이가 올라가고, 가운데는 9칸이 있는
손잡이 모양을 달아볼 텐데요. 우선 가방을 반을 접었을 때 21개의 무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까지. 스물하나가 맞고요. 여기서 5칸을 빼고 손잡이 위치를 표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 위치에 손잡이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 칸은 전체가 손잡이가 올라가는 칸, 가운데 9칸을 남겨두고 다시 표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이 위치에 손잡이가 다시 올라갈 거고 서로 연결이 이렇게 될 거고 옆으로 5칸이 남아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빼뜨기를 하면서 손잡이 사슬을 만들 건데요. 빼뜨기를 한 바퀴 돌리면서 손잡이 사슬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반대쪽에 또 손잡이를 만드는 방법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앞쪽과 같이 반대쪽도 손잡이 위치를 만든 다음에 빼뜨기를 하면서 다시 손잡이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손잡이 위치를 표시해 두셨다면 짧은뜨기를 한 바퀴 더 돌아가면서, 빼뜨기가 아닌 짧은뜨기를 한 바퀴 더 돌아가면서 손잡이 사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슬 하나, 같은 코에 짧은뜨기, 계속해서 손잡이 위치를 표시해 둔 곳까지 짧은뜨기를 계속합니다. 손잡이를 위치해 둔 곳까지 했고, 이렇게 손잡이를 위치해 둔 곳에 왼쪽까지 요 네트 무늬에 왼쪽 코까지 짧은뜨기를 마저 떠줍니다. 손잡이가 올라갈 위치에 왼쪽까지 마저 뜨셨다면 이제 사슬을 45개를 해서 이 옆쪽에 손잡이 위치에 닿는 곳까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사슬 45개를 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45개의 손잡이 사슬을 만드셨다면 줄이 꼬이지 않게 하셔서 옆에 손잡이 연결할 부분, 이쪽 네트에서도 오른쪽 네트 위에 있는 코 중에 네트 끝에 있는 오른쪽 코에 넣어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다시 반대쪽 손잡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짧은뜨기를 반대쪽 손잡이 위치까지 오셨다면 이 위치에서도 손잡이가 들어갈 구멍에서 이 네트의 왼쪽 부분까지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을 45개를 다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40, 41, 42, 43, 44, 45. 45개를 다 해주셨다면 똑같이 옆쪽 손잡이 연결하는 부분, 이 네트에서 오른쪽, 네트의 오른쪽 끝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 상태로 다시 짧은뜨기를 이어갑니다. 옆부분까지,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해주셨다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고 다시 사슬 하나를 올려 가방 전체 부분, 윗부분 마무리는 빼뜨기 하면서 손잡이 부분에 무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코에 넣어 끌어와 빼뜨기, 손잡이가 있는 사슬까지 빼뜨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빼뜨기 할 때는 가방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여유 있게 실을 잡아 자연스럽게 빼주면 됩니다. 가방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했던 네트 모양은 이쪽 네트에서 가방 줄이 올라간다고, 끈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방에 첫 번째 코까지만 빼뜨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방 무늬를 이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네트에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네트의 처음 부분에서 무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길긴뜨기를 시작해서 첫 번째 코에, 손잡이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위 코에 한길긴뜨기를 다시 떠줍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요 무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을 감아 4번 끌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넷. 4번을 끌어온 상태에서 한 번에 빼주시고 한 칸, 바로 좀 전에 한길긴뜨기에서 걸었던 그곳에서 한 칸 건너뛰고 그 윗칸에 사슬 하나, 둘, 이제 쭉 2개를 같이 뺍니다. 다시 한길긴뜨기를 조금 전에 떴던 사슬에서 2개 같이 빼주고 그 윗칸에 한길긴뜨기를 또 해줍니다. 무늬를 뜨고 막아줬던 이 사슬 2개와 같이 뺐던 것과 여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했던 요 사이로 다시 무늬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빼주고 다시 한 칸 건너서 바늘로 실을 빼와 하나, 둘, 마지막에 같이 빼고, 마지막에 같이 빼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이 사이로 무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주면 됩니다. 손잡이 부분을 무늬뜨기로 계속해서 뜬 후에 다시 연결하는 방법, 빼뜨기 하는 방법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의 마지막 무늬뜨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번에 빼주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걸어서 하나, 둘, 셋.
다음에 사슬 2개, 바닥에 하나 2개를 건너뛴 다음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손잡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손잡이를 완성하고 짧은뜨기로 한 바퀴, 남은 부분 손잡이 완성하고 남은 부분 짧은뜨기로 간 다음 나중에 빼뜨기를 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짧은뜨기로 쭉 합니다. 이제 반대쪽 손잡이 부분까지 짧은뜨기를 해온 상태에서 손잡이가 올라갔던 무늬, 네트 무늬의 첫 번째 칸까지만, 첫 번째 칸에 가기 전까지만 짧은뜨기를 하고, 이번에 손잡이 부분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한번 걸어 주신 후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하고 이제 무늬 만들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 감아 하나, 둘, 셋, 넷. 4번 실을 감아 한 번에 빼주시고 한 코 건너 그 다음 코 넣었던 거에서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코에 사슬 2개 하고 마지막에 2개 같이 빼고 또 다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이제 다시 무늬뜨기 하나, 둘, 셋, 넷. 무늬 떠서 한 코 건너고 사슬 2개 같이 빼기. 이런 식으로 이쪽 손잡이도 계속 무늬를 떠주신 후 처음 시작한 코에 가기 전까지 짧은뜨기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는 법 해보겠습니다. 손잡이 마지막 무늬뜨기만 남았고요. 무늬뜨기 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빼주시고 마지막 코에 하나, 둘, 셋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마지막 코에서 하나, 둘 뛰어넘고 2코 넘고 이쪽에 빼뜨기, 다음 코에도 빼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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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뜨기.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마지막 코 빼뜨기까지 돗바늘로 빼뜨기 하는 방법, 빼뜨기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이 안쪽에 빼뜨기 한 바퀴 돌리면 가방이 완성됩니다. 자, 여유분에 꼬리실을 남겨두시고 실을 잘라줍니다. 실을 자른 상태에서 돗바늘에 실을 연결하여 빼뜨기 부분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빼뜨기 했던 부분이고, 이쪽 마지막 코까지 뜬 상태에서 요 실은 이제 빼뜨기 했던, 제일 처음에 이쪽 편물과 이쪽 편물을 연결해 줬던 빼뜨기 했던 부분이고, 이건 첫 번째 한 바퀴 뺑 돌릴 때 마무리 단계 빼뜨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빼뜨기 했던 부분에 실을 넣습니다. 넣은 상태에서 다시 처음에 실이 나왔던 그 부분에 실을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잡아 당겨 주시면 빼뜨기 부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돌려서 실을 풀리지 않도록 사이사이 넣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실이 미끄러우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도록 겉으론 티가 나지 않지만 안쪽에서 잘 숨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풀리지 않도록 마지막에 실 하나는 건너뛰고 쭉 넣어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쪽 빼뜨기만 이렇게 안쪽 빼뜨기만 남은 상태고요. 가방은 모든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안쪽 빼뜨기는 다시 실을 가지고 오셔서 안쪽 빼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빼뜨기는 손잡이가 올라갔던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손잡이 쪽으로 올라갔던 짧은뜨기 쪽에 바늘을 넣어 뒤에 꼬리실에 여유분을 남겨두시고 실을 가져옵니다.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상태에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그 다음 코에 다시 빼뜨기, 다시 쭉 빼뜨기. 대체적으로 안쪽으로 빼뜨기를 한 바퀴 돌려주시면 더 탄탄한 손잡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고 탄탄한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한 코 한 코씩 빼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쭉 손잡이가 올라갔던 부분 이쪽 코까지 해주시고 다시 옆에 손잡이 옆부분으로 빼뜨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옆부분도 한 코에 하나씩 올려서 끝부분에서 이제 빼뜨기 마무리하고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한 바퀴 쭉 빼뜨기로 돌아오고 마지막에 두 코 남았습니다. 빼뜨기 해주시고 마지막 코까지 해주셨다면 여유분의 실을 꼬리실을 남겨주시고 잘라주신 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올라갔던 저 빼뜨기 부분 말고 그 옆에 코로 바늘에 실을 넣은 상태에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코에 넣어줍니다. 그 상태로 쭉 잡아 오신 후 실이 나왔던 그 가운데에 넣고 뒤로 찔러줍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티가 나지 않게 빼뜨기 부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뒷부분에서 똑같이 처음에 시작했던 꼬리실과 방금 전에 마무리했던 꼬리실을 모두 숨겨주시면 됩니다.
폴리안 실이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 쭉 따라와서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가방 뜬 게 풀리지 않도록 끝에 마무리는 붓로 살짝 지져주셔도 더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넣었던 실에 맨 마지막 한 코는 건너뛰고 다시 넣어서 풀리지 않도록 다시 넣어줍니다. 실이 짧다면 바늘을 먼저 넣으신 후 실을 꿰어 다시 쭉 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꼬리실도 사이사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 이쪽 부분도 똑같이 빼뜨기를 해주신 후 가방을 딱 보시면 이쪽과 같이 손잡이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뒷부분도 마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때는 폴리안 실로 떠본 폴리안 네트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손잡이까지 완성하고 들어보시면 이렇게 탄탄해서 바닥을 넣지 않아도 탄탄하기 때문에 바닥을 넣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바닥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네트망을 크기에 맞춰 자르신 후 바닥에 넣어주시면 더욱더 탄탄한 가방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가지고 계신 택이나 라벨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방에 어울리는 라벨을 붙여서 나만의 가방을 완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폴리안 실 한 벌로 이렇게 가방을 뜨고 이 정도가 남았습니다. 혹시 더 크게 뜨고 싶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실을 더 추가하셔서 무늬가 들어가는 코수를 계산하셔서 더 크게 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